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조회수가 너무 안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다 채널 망하는 거 아니야? 머리를 굴러보자. 그래,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따르자. 마지막 비장의 무기 가계부 콘텐츠다. 반갑습니다. 절약 전문가 야광입니다. 인트로 어떠셨나요? 네, 호들갑이 상당했지만 제 진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콘텐츠는 신혼부부 4월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콘텐츠는 작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도 기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퍼부터 하면 4월달의 저축률은 65.8%입니다. 대박! 지저스! 채널명값 하네! 4월달에는 소득이 평소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축률이 꽤 높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소득이 늘어났다고 과시성 소비가 발생하지 않은 건 잘한 거겠죠? 저희는 환경오염 예방 차원으로 종이 가계부를 쓰지 않고 모바일 가계부를 사용합니다. 환경오염은 농담이고요. 편의성 때문이에요. 또한 지출 예산을 카테고리별로 계획해놓고 한 달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수시로 어떤 카테고리에서 비용을 아끼고 더 썼는지 피드백이 가능하거든요. 쉽게 말해 칭찬과 반성이 용이합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지출 예산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고정비에는 주거비, 교통비, 보험, 통신비가 있고요. 총 84만 3천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변동비는 식비, 용돈, 생활비, 교육비, 가족 경조사, 문화생활, 의료비, 출산, 육아, 기타 비용이 있고요. 총 24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한 달 총 지출 예산은 324만 2,600원이 됩니다. 무슨 절약왕이 이렇게 돈을 써? 라고 생각하고 영상 끄시려고 하나요? 상세 내용을 들으시면 라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별로 지출 내역을 보고 포인트만 이야기할게요. 먼저 고정비를 보면 주거비가 43만 4,590원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건 아파트 관리비가 예산보다 3,000원 더 썼다는 거예요. 관리비를 하면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른 세대보다는 26% 적게 사용했다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전세금 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예요. 한 달 대출 이자가 7만원대인데 지자체에서 상당수를 지원받아 저는 한 달에 만원 정도만 내는 정도입니다. 중도금 이자 21만 6,430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발생한 투자성 소비라 총 소비의 6.7%를 차지해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몇 년 뒤면 수익률이 상당할 거로 기대되는 투자니까요. 교통비는 예산보다 5만 5천원 정도 적게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와 신발님에 큰 공이 있었어요. 예산 중 한 달에 5만원을 부모님 차 렌트카 비용으로 잡아 넣었는데 렌트카를 3시간 정도만 이용했거든요. 그 렌트카로 제 취미인 마트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3,000원 정도 나왔고 신발을 자주 이용한 게 나머지 예산을 아끼는 큰 역할을 했죠. 보험비는 예산대로 집행이 되었고 야광이 보험 3개, 태아보험 1개가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실비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총 3개가 있고요. 비환급형입니다. 통신비도 예산대로 사용했고 저와 1호 구독자 핸드폰비와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인터넷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정비는 이게 끝입니다. 예산 대비 5만 1,693원을 적게 사용했어요. 이 모든 영광은 신발님에게 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마무시한 변동비입니다.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비라 큰 차이는 없는데 변동비는 까딱하면 초과 지출이 발생해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비입니다. 예산이 68만원인데 64만원 정도 사용했네요. 뭔 놈의 예산이 이렇게 많아? 네, 제가 봐도 많기는 합니다. 이 중 63만원 정도가 1호 구독자의 대여건비예요. 매달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지금 상환 금액이 맥스인 시기입니다. 공부를 통해 본인 걸로 소화하면 몸값을 높이는 투자성 소비니 착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잘 소화하고 있는 거 맞지? 식비는 62,000원이 초과가 되었네요. 1호 구독자가 임신 중이라 제 용돈을 줄여 공용식비를 5만원 상향했는데 결국 초과를 했습니다. 주 범위는 당연히 외식비예요. 유튜브 수익 공개 영상에서 와이프를 위해 첫 수익으로 족발 뒷다리랑 브런치 사먹는다 했는데 그 비용만 해도 66,000원이고 전체 외식비가 1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냉파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데
참 연구 대상이에요.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식비 줄이는 게 제일 힘드네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무섭긴 합니다. 중식비는 각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식사 비용이고 4월달은 재택근무하는 날이 있어 예산보다 아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 경조사 비용은 예산보다 3만원 초과했어요. 매달 양가에 용돈을 드리고 있어 고정비는 발생하는데 경조사는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의 도리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이 초과된다고 경조사비 예산이 바닥나는데 다음 달에 줄게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 예산이 초과되어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망의 용돈입니다. 용돈은 예산 대비 약 18,000원 적게 사용했어요. 예산으로 야광이 용돈 7만원, 와이프 용돈이 20만원입니다. 먼저 용돈의 개념은 사교비, 혼자 하는 외식비 등 순수히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무슨 용돈 차이가 이렇게 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절약에 대해 상당히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1호 구독자는 저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야광이는 용돈으로 총 4건 썼어요. 먼저 모임 회비는 용돈 카테고리로 분류했지만 고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맥주가 너무나 마시고 싶어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했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후배님과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론 정기 결제를 해서 회비를 제외하고 총 1,950원 사용했어요. 정말 이런 달이 드물기는 한데 제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네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회비를 제외하면 실질 용돈이 4만원인데 친구는 어떻게 만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하면 사교 모임 횟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또한 모임이 많은 달이면 사전에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 추가 예산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추가 예산을 포함해 러프하게 잡으면 사람 심리상 돈을 더 쓰게 되거든요. 출산 육아는 이번 달에 병원비 말고 크게 지출한 게 없었고요. 생활비는 약 6만원 정도 오버가 되었네요. 여기서 생활비는 식비를 제외한 생활용품, 이발비, 마스크, 의료비 등 비식품 비용을 말합니다. 참 신기한 게 휴지, 치약, 세제는 항상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로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의료비와 문화생활비는 영혼을 달성했어요. 아프지 않은 저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타 비용은 비상금 목적이고 4월달에 구독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대비 24만원 정도 초과했습니다. 종합하면 4월달 예산은 324만 2,600원이었는데 예산 대비 98%인 317만 1,050원을 집행했습니다. 4월달에 기타 수입이 짭짤해서 저축률로는 65.8%네요. 매달 이 정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단순히 지출 결과만 보면 2인 가구가 300만원 넘게 썼다고 무슨 절약왕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식비 카테고리만 제외하면 나쁜 소비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4월달에 교육비용 64만원, 구독자 이벤트 32만원, 아파트 중도금 이자 22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비용만 약 120만원입니다. 교육비용과 중도금 이자는 투자비용, 구독자 이벤트는 구독자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자비용과 도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 달 지출은 200만원 이하이고 저축률은 약 80%입니다. 네, 이렇게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까딱하면 소비량이 될 수 있는데 사방 경계를 하며 최대한 지출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광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6월 초에 다시 만나요. 만약 이번 영상 조회수가 낮으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좀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랄게요. 그때까지 안녕.